안녕하세요. 모녀작가TV의 엄마작가 정미숙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1994년에 개봉된 사랑의 블랙홀은 타임루프에 갇힌 한 남자의 일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일상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주인공은 매년 2월 2일 송축절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시골로 가게 됩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취재해온 주인공은 대충 취재를 끝내고 떠나려 했지만 폭설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6시 라디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주인공은 송축절 행사 준비로 분주한 마을 사람들을 보고 2월 2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되는 타임루프에 갇혀 하루는 여자를 유혹하고 하루는 은행 돈가방을 훔쳐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깨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인공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을 생각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점점 변화합니다. 피아노와 얼음 조각을 배우기도 하고 외면했던 보험에 파는 친구를 보듬어주고 동냥하는 노숙자에게 온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순간 타임루프에서 벗어나 마침내 2월 3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이 의미 없는 일상을 살아가며 같은 날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상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다음 날을 맞이하면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기 전 저의 삶은 타임루프에 갇혀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았습니다.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막막했고 모든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걱정이 돼서 편히 잠들지 못해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온종일 조바심으로 마음만 졸이며 일어나지도 않을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타임루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하는 치킨 장사는 15년 동안 매일 반복되고 있었고 장사는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주말이면 마트도 가고 여행도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저녁 시간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을 애들이 이야기하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또 다시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장사는 또 저의 건강까지도 나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2시까지 일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8년이 넘게 아랫배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2시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진통제를 2알이나 먹어도 고통이 멈추질 않았고 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저 혼자 차를 운전해서 가까운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혼자 울다가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다행히 진통제를 맞으면 배의 고통이 사라져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네, MRI도 찍고 CT도 찍고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배가 아플 때마다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는 셋이나 되고 크게 모아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고 더 행복하려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모두 힘들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삶 모두 해서 나를 찾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제 생각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경험을 하고 나면 운동도 시작하고 먹는 것도 신경을 쓰게 되지만 안 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성공자들은 저와 반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애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해주니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의 성공자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성별이나 연령대, 교육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옳다거나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믿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책에 길이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는 말을 계속 생각하며 책 한두 권으로 머리가 트이겠어? 길이 보일 때까지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제 삶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바뀔 때까지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읽은 책의 건수가 쌓이면서 책이 점점 재미있어졌고 어느 순간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 행동에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머리가 트이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간만 나면 이제 저녁에도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책을 읽고 일하다가도 이제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모든 시간을 남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은 그냥 책 읽는데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노동과 맞바꾸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으며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공허함과 좌절감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삶이라는 과정에서 끝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고 읽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며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책 속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우며 인생의 경험을 넓혀줘야 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학교 공부가 아닌 인생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책 속의 성공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에게 세상은 참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 세상은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마음이 강했을 때는 세상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제가 책에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면서 이 세상은 긍정적으로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책이 없는 삶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유일하게 영혼에 힘을 주는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2년 동안 책을 읽고 15년 동안, 아니 정확히 말하면 46년 동안의 타임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임루프에서 벗어났더니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처럼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현실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까지 하던 치킨 가게는 작년에 카페처럼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큰아이와 함께 칼국수 가게를 하며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책을 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취미로 그린 예쁜 그림들을 걸어 놓아서 갤러리 카페 같은 예쁜 가게가 되었습니다. 칼국수 가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일주일쯤 지나자 군에서 지원금 신청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업종 변경과 리모델링 하는 가게가 우선순위였는데 우리 가게는 둘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와 둘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게를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리모델링 해 주시는 사장님께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갤러리 카페처럼 예쁘게 공사해 주셨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책꽂이도 갖다 놓아 북카페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강면이 보이는 전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이 공매로 나온 빌라를 샀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그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 있으면 강변이 보이고 펜션같이 전망이 좋고 예쁘고 넓고 좋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책을 만나 지금은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뀌니 아이들도 덩달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니 아이들이 따라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읽은 책으로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책을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왕한성은 책을 사느라 들인 돈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훗날에 만배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2년 동안의 독서로 큰아이와 함께 칼국수 가게를 하며 원래 5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권의 책은 출간되었고 2권의 책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 만배의 이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녀작가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